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도 11월 21일 날에 반포동에 있는 다가구, 임차인이 15명이 있는 다가구를 평당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저희 대금 납부를 12월 13일 날 했고 2월 13일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딱 정확하게 2달 지난 2월 13일 날에 명도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명도를 완료하고 거기에 있는 주소 이전까지를 2월 27일까지 최종 종료를 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업무가 경매 관련한 업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그 물건에 대해서 무려 임차인이 15명이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이 2명이나 있었던 그 물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관련 권리분석이나 문의가 들어오고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낙찰을 받았었고 다시 진행돼서 요번에 11월 21일 날도 저희가 낙찰을 받고, 그러면 저희는 이 가장 중요한 임차인 15명과 선순위 임차인 2명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분석 단계에서 임차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2명을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순위 임차인 2명을 이거를 감안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제외한 다른 입찰자분들은 거기에 15명이 보증금이 작은 사람은 7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1억 이하짜리가 2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1억 4천, 1억 5천 요 정도의 보증금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보증금을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판단하면 1억 5천, 1억 5천 두 사람을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3억이란 돈이 됩니다. 3억이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입찰하시는 혹은 입찰을 고려하셨던 분들이 그 3억을 안고 가는 그 부담감 때문에 혹시 3억보다 더 많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3억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감하게 입찰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3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오면 입찰가를 높여 쓸 수가 없습니다. 3억을 감안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입찰 들어간 다른 분들하고 한 1억 가까이 혹은 1억 전후로 한 요 정도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 1월 달에는 한 2억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났고, 그럼 이분들 입찰자들이 그 1억 5천, 1억 5천 정도를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명도해야 될 대상자가 무려 15명이나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4층 401호를 점유하고 있는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당시에 입찰 당시에 소유자 전 소유자의 자녀로서 경매 법원 매각물건 명세서상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조사한 바로도 명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명확하게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에 해당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똑같이 4층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4층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401호와 이 또 한 사람은 서로 간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그 401호를 거주하는 이분이 보증금 4억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세대, 그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만 달리하는 혼자 단독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장을 하는 와중에도 그 형제 중에 한 분을 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서 임차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3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나머지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심도 있게 나눠봅니다. 또 한 사람은 주소가 아예 4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4층에 기거하고 있는 이분은 또 3층에 있는 한 호수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302호 그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배우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02호의 3층 2호의 그 점유자, 임차인 배우자므로
그럼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담해야 될 보증금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혹시 모를 보증금, 인수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 혹시 모를 위험한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으로 파악하여서 금액을 저희보다는 많이 낮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물론 2등, 3등, 4등 하신 분들에 비하면 첫 번째 입찰건에서는 저희가 뭐 2억 3천만 원 정도 차익이 생겼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한 1억 남짓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짜리를 평당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싸게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었던 임차인 2명, 그렇게 저희는 임장 내지는 권리분석 단계에서 다 걸러졌습니다. 이 사람 보증금 인수할 거 없음, 이 사람도 보증금 인수할 거 없음. 자, 다시 따져볼까요? 한 사람은 302호 거주자, 임차인의 배우자. 그러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4층에 거주를 하고 있대요. 자기는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아웃. 또 한 사람은 주소지가 4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상. 그러면 4층에 거주하고 있는 401호 보증금 4억짜리. 거기에 방 하나를 쓰고 있든지 아니면 주소지만 두고 있든지. 근데 저희가 탐문을 해보니까 이 302호와 4층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 주소만 두고 있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주소만 이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주소를 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당을 4억을 받는데 그 형제분 3명끼리 나누어 상속분이니까 나누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여기다 두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리분석상 선순위 임차인 2사람, 대항에 있는 2사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내놓은 자료, 그리고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단서들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황조사서,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 그리고 우리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문, 현장 임장에서 결정적인 단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장을 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이 반포동 다가구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15명 숫자적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할 일이 많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 임장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밀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입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